모두를 믿지 말고 가치 있는 이를 믿어라. 모두를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가치 있는 이를 신뢰하는 것은 분별력의 표시이다. 이는 데모크리토스의 명언으로 모두의 말에 일방적으로 추정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모두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가치 있는 이를 믿어 대박이 난 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입니다. 지난 시즌을 끝으로 해리케인이 떠날 당시 거의 모든 토트넘 팬들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해리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의 가치는 빛이 났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변신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해리케인이 토트넘을 나간 뒤 손흥민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새 주연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송케듀오는 EPL 역사상 가장 많은 합작골을 만든 듀오이기 때문에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 손흥민도 부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손흥민은 이전과는 다른 새 역할로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역대급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그 3라운드까지는 기존 왼쪽 측면에 섰지만 4라운드 벌리전부터 부진한 히샬리송 대신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손흥민은 포지션을 변경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대에 완벽 부응했습니다.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5대2 완승을 이끌었고 6라운드 북런던 더비 아스널 원정에서는 멀티골을 폭발시켰습니다. 7라운드 리버풀전에서도 선제골로 2대1 승리의 중심이 됐습니다. 총 6골을 넣은 손흥민은 득점 기계로 불리우는 엘링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6골을 넣는 사이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골과 토트넘 151골을 완성했습니다. 9월에만 6골을 몰아친 활약 덕에 손흥민은 EPL 9월 이달에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토트넘도 승승장구 중입니다. 리그 6승이므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 아스널과 승점과 골득실도 같지만 다득점에서 2골 앞서 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자 정신과 육체가 모두 나아졌다며 31세에 접어들었지만 팀에서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올 시즌 손흥민의 페널티 박스 내 터치 횟수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8시즌에 비해 박스 내 터치 수가 훨씬 많아진 점이 눈에 띄는데 케인과 함께 뛰었던 지난 세 시즌엔 8에서 9%에 머물렀지만 올 시즌 19.4%로 지난 3년보다 2배가량이 뛰었습니다. 또 손흥민이 넣은 6골 모두 박스 안에서 터졌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득점은 모두 박스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포지션 변화를 보여주는 유용한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전방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 케인보다 포스테코글루 축구에 더 어울릴 수 있다며 손흥민의 움직임은 이선의 제임스 매디슨에게도 많은 공간을 제공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케인을 비싸게 팔고서도 좋은 공격수 영입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손흥민에게서 찾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벌리전 해트트릭 이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플레이할 수 있는 특성을 갖췄으며 그는 어떤 시스템에서도 뛸 수 있다고 무한 신뢰를 보낸 바 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인 케인이 떠난 뒤 팀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건 아직 성급할 수 있지만 토트넘은 계속 득점을 하고 이타적 플레이가 가능한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의 압박 능력과 수비 가담 능력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의 운동 능력이 여전히 놀라운 수준이고 이번 시즌 현재까지 다른 어떤 선수보다 수비수를 압박하기 위해 더 많은 거리를 커버했다며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기록을 살펴보면 압박 상황에서 스프린트를 한 거리가 가장 많은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무려 1314m를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스포츠는 무엇이 팀에 가장 좋은지에 대한 질문은 현재 토트넘에서 흥미로운 주제라며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잃은 것이 토트넘에 유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우스꽝스럽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골을 넣고 주변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헌신적인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감독의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에 완벽히 들어맞는다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을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요약해보자면 케인은 손흥민의 억제기였고 포스코글루 감독으로 인해 봉인해제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플래닛 풋볼은 토트넘 후스퍼 선수단의 연봉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10년 동안 빅6에 포함됐으며 2023-2024 시즌 기록을 보면 그에 따라 선수들의 급여도 증가했습니다. 1위는 당연하게도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력과 커리어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은 팀의 핵심 공격수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이끄는 중이고 한편으로는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한국 돈 3억 1,3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약 13억 원 가까이 버는 셈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다른 구단에 뺏길까봐 불안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타인 손흥민을 눈여겨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영입해 스쿼드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손흥민이 뛰고 있는 왼쪽 윙어 포지션은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추진하는 포지션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여름까지라면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직접 나서 손흥민 영입할 수 있으며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초 겨울 이적 시장이 한창일 때 영국과 스페인 언론에서 지네딘 지단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손흥민 영입을 원하고 손흥민 이적료는 7천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여름에도 한 차례 이적설이 터졌는데 당시 리버풀 공격수 사디오 마네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마네는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를 앞두고 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사실이 아니며 레알 마드리드가 아자르와 손흥민을 원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네가 언급한 두 명 중 한 명은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아자르는 2019년 여름에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등번호 7번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 탓에 실망만 남겼지만 마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을 노리는 구단의 정체가 사실로 드러나자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급도 대폭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팀토크를 비롯해 많은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 캡틴인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옵션 발동이 철회될 전망이고 새로운 대형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봉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소식통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잠재적인 새 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됐고 현재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기 재계약에 관한 대화를 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은 핵심이었던 케인과 재계약을 준비했을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인 40만 파운드, 한국 돈 6억 7천만 원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케인에게 제시한 금액이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던 선수가 최고의 몸값의 선수로 도약한 것입니다. 한편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한 손흥민은 풀럼전을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풀럼과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승점 20점으로 리그 1위고 풀럼은 승점 11점으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A매치에 돌입하기 전부터 손흥민은 100%가 아니었기에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몸 상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뒤로 팀 훈련을 간헐적으로 소화하면서 경기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쉴 수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경기 출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대신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게 철저하게 출전 시간을 관리해줬습니다. A매치 기간에도 손흥민의 컨디션은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튀니지전을 앞두고는 팀 훈련을 한 번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결국 튀니지전은 결장했습니다. 베트남전을 앞두고도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할 정도였지만 선수 본인이 출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약체인 베트남을 상대로 손흥민은 풀타임을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에 부상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칫 부상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팬들 앞에서 경기를 안 뛴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에게 용납이 안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곧바로 몸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고 출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풀럼전 사전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든 선수가 돌아왔으며 의료진 보고에서도 선수단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토트넘 전담으로 일하는 댄 킬패트릭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풀럼과의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연 평가전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이 또 다시 좋은 활약으로 득점왕에 도전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급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만 잘 마치면 레알이나 다른 빅클럽에서 오퍼가 올 것이며 아니더라도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주급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그동안의 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주급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와 계약 후에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주급의 선수가 오면 자동으로 인상되는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했을 때 제대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가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계약을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다시 득점왕 타이틀을 가져와 대박 계약에 성공하고 행복한 축구를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